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경남을 위해 힘쓰고 있는 주요 인사 그리고 화제의 인물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TVN 정보 플러스 경남을 말하다. 자, 오늘은요,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당선인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당선되신 분들이 다 기쁘시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김경수 당선인께서는 그 기쁨이 좀 더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김해 시민들께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네. 이게 이제 시민들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네. 하나는 저를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에서는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을 시켜주셨고요. 네.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김해에서 선거가 김해 가벌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김해 시장 시의원 선거에다가 비례대표 정당 투표까지 네. 5가지 선거가 있었는데요. 복잡했어요. 그렇죠? 예, 이 5가지 선거를 모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1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김해 시민들께서 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선거 아니었나.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김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번 도전이 세 번째 도전이셨죠? 예. 예, 그 전에 치렀던 선거 뭐 운동 과정들하고 네. 이번하고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다르던가요? 시민들의 분위기도 많이 달랐고요. 그 전에 제가 2012년 때 처음 출마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시민들보다도 우선 제 스스로 선거 준비도 덜 돼 있었고 그다음 선거 기간도 짧았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선거 운동을 했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선거를 치렀던 네. 그런 선거였는데 그 이제 낙선의 고배를 마셨죠. 근데 지나고 나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쭉 보면은 결국 김해 시민들은 누구의 비서관 또 누구의 사람 이런 것보다는 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애틋한 감정이 있지만 오히려 김해를 책임지고 김해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이제 정치인 김경수를 요구했던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좀 국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가지고 김해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를 드렸는데 네. 그런 점이 김해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평가를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에서 이제 당내 후보 중에서 최고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우리 김해 시민들이 바라는 구체적인 그 원하는 국회의원 상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게 된 이제 원인을 먼저 보면 저는 이제 그걸 한마디로 민심은 무섭고 진심은 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힘들죠 정말. 네. 예. 그다음 두 번째로 경남의 경우에는 우리 홍준표 지사께서 무상급식을 중단시켰던 그게 또 이번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경남 지역에 있는 도민들 그리고 우리 김해시의 시민들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판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실히 등을 돌리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가장 큰 임무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정치가 우선적으로 정치인들이 그 문제에 집중하고 민생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요구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신지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좀 의견을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찬성하시는 거죠? 무상급식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 찬성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20대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것이 무상급식이 이제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잘 진행되어 오던 무상급식이 갑자기 중단되고 학부모들이 그걸 이제 원상회복시키겠다고 1년 넘게 거리에서 싸우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결국은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법을 네. 개정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단체장이 되더라도 최소한 아이들 밥 먹는 문제만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틀을 다져야겠다 이렇게 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자,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제 여소야대로 새로운 국면을 이제 맞았거든요. 특히 네.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뭐 사실은 새누리당 뭐 텃밭이라고 불렸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 그 변화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은 부산에서 이제 5석, 그 다음에 경남에서 우리 당 후보가 3명, 그리고 이제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까지 합하면 이제 9명 네. 야당 의원이 당선이 된 셈인데요. 요걸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영남 전체로 보자면은 울산에도 무소속이 2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도 김부겸 의원과 홍일학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저는 이게 3당 합당 이후로 이렇게 야권이 많이 진출한 총선 결과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3당 합당 이전에는 영남이 특히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야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본산 그리고 이제 3.15라든지 부마 민중항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준 보루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런 네. 좀 역사적인 우리 PK 지역의 좀 역사적인 복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3당 합당 이후로 무너졌던 지역의 민주주의, 지역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일당 독점 체제에서는 당의 공천권자만 바라보지 국민들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새누리당 후보들도 앞으로는 이제 공천권자가 아니라 국민들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경남도지사나 부산시장 이런 단체장들도 경남도정이나 부산시정을 운영하는데 야권과 네. 협력하는 그런 도정시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네. 지역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확실히 이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또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사실 좀 걱정은 되기는 해요. 워낙 이제 당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 저는 정치 문화 자체가 이번 20대 국회를 계기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기본은 상대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 정치 특히 국회를 보면은 특히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야당을 또 국정의 파트너로 상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책이나 그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켜내기 위한 내는데 그 야당을 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항상 이제 국민들에게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선거 때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 문화 자체가 이제는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요 지금 뭐 당 내부에서도 조금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가 과연 이제 누가 될 것인지 지도부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우리 당 내부의 그 갈등은 그건 저는 뭐 그 당내에서는 얼마든지 경쟁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당내 논의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돼 나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당내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이제 남아있는 과제인데요. 지금은 이제 당선자들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이제 지역 당선 인사하기 바쁘고 그래서 이제 5월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또 뭐 그룹별로 또는 뭐 모여서 논의들을 시작할 텐데 모여서 논의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당이 제1당으로서 여소야대 국면의 제1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맞는 대표나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결론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수 당선인께서 저기 문재인 전 대표하고도 관계가 좀 오래 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지난번 대선 때 또 뭐 공보특보와 수행팀장도 했었고요. 참여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계속 같이 근무를 했었고. 이번 선거에서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패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표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패했다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참패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호남의 선거 결과는 저는 이번 총선의 전체 결과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채찍을 들었고 호남에서의 선거 결과는 분열된 야권 전체에 대해서 호남 지역 주민들이 해초리를 든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고 국민의당이 압승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을 일방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고 밀어주는 그런 식의 지역 여론으로 갈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더 혁신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한 그 호남 지역 주민들의 낮은 기대 이번 총선 결과로 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호남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네. 갈라진 야권이 이대로 갈 것인지 그다음에 그 기득권과 특권을 버리라는 그런 호남 지역 주민들의 요구들을 어느 당이 얼마나 더 수용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당에 대한 지지를 해 나갈 건지 아니면은 저는 야권에 대해서는 지금 분열된 이대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호남 지역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네, 이런 그렇게 볼 수 말씀이시군요.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번에 당선된 김해 지역이 지금 사실 좀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장도 좀 공석이기도 하고 뭐 공무원들 비리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김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떤 일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동안 김해가 그 김해 시장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김해의 모습을 김해 시민들이 선거 결과를 통해서 일소해내고 시민들의 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 김해시의 자존심을 지켜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김해시가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선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해시는 시민들이 보여준 그런 이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제 김해시장, 시의원까지 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는데 그만큼 이제 김해시를 새롭게 일신하라고 하는 그런 김해 시민들의 이제 요구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벌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김해시장이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김해시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이제 숙제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부인이셨던 권양숙 여사께서 뭐 특별한 좀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그 선거 끝나고 그 다음 날 이제 첫 일정으로는 창원터널에서 출근 인사를 드리고 이제 김해 충원탑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다음에 그 경남 지역 당선자들과 함께 봉화마을에 이제 참배를 갔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권양숙 여사를 예방을 했는데 그 여사께서는 이제 김해 선거 결과도 결과지만 부산 경남의 선거 결과를 보시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실은 평생의 꿈이 지역주의 극복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당신이 그 지역주의 극복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꿈이 대통령의 한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것 같다라는 데 대해서 좀 아주 남다른 감회를 보여주셨고요. 그런 게 아주 그 여사께서는 부산 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좀 대단히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랬군요. 그 김경수 당선인의 그 인터넷 홈페이지 제목을 보니까 미소천사 김경수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인터넷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오해가 있으신데. 아닙니까? 이제 뭐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 팬카페 이름이 팬카페군요. 원래 처음에는 미소천사 김경수로 되어 있어서 우리 팬카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민망하니까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김경수와 미소천사들로 바꾸셨더라고요. 어쨌든 미소천사는 빠지지가 않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국회의원 김경수의 모습에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미소천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